수능을 공부하는 이제 첫 번째 책인데 우리 이 책에서는 단어, 용법 이런 것들도 좀 정리해가면서 하자고 그랬었죠, 그죠? 그래서 단어를 잘 확장할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은 많이 설명을 드릴 테니까 1, 2월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이 책 보면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잘 챙겨서 공부도 하시고 복습도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지문의 전개 방식과 관련된 생각도 잘 해두시고, 항상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이 첫 번째 문장에서 무엇에 관해서 이야기하려고 있는지를 놓치지 말고 꼭 잡아보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무엇과 관련해서 어떻게 전개하는지를 보는 거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이게 첫 번째 문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본질주의자들의 가정입니다. 안정성에 대한 가정인데, 이 사람들도 무엇을 부정하지는 않냐면 간호사들이 결정을 한다라는 사실이죠. 환자의 케어에 관해서, 환자 치료에 관해서 결정을 하는데 무엇을 바탕으로 하냐면 자기들의 personal experiences를 바탕으로 환자 치료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라는, 이 personal experiences에 기반한 환자들에 관한 치료 계획을 간호사들이 하는 것, 이걸 지금 뭘로 잡아놓고 있냐면 토픽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 관해서 어떠하다라고 필자는 이야기를 하려고 할 건데, 자, 두 번째 문장에 봤더니 눈을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시그널 월드가 하나 나오는군요. although라는 말은 하나를 눌러서 뒤에 나오는 하나를 돋보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다, 그죠? 좀 이따 다시 자세하게 볼까요?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경험에 기반해서 페이션트 케어의 치료의 과정을 결정하는 것에 관해서, 자, 이게 이러이러하긴 한데 라는 말은 얘를 눌러서 뒤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장치예요. 자, 이러이러하긴 한데 이 사람은 실제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경험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좀 편향되어 있는 거여서 얘는 문제가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 다음 문장에 봤더니 이번에는 이 얘기 끝나고 뭐에 관한 얘기가 나오냐면 퍼스널 인투이션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퍼스널 인투이션도 근거의 원천으로 또한 똑같이 경험과 마찬가지로 확인이 되고 있지만, 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늘 명확한 것은 아니며 어떻게 기여하는지도 잘 모른다라고, 그래서 여전히 문제 제기하고 있는 입장을 그대로 취하고 있죠. 그러더니 그래 마지막에 가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그래서라는 말로 자신이 쭉 전개했던 이 토픽과 관련해서, 저거 설명 기억나죠? 첫 번째 문장은 이 글의 전개가 수능에 나오는 지문들은 기본적으로 도입, 전개, 매점말의 형태를 취한다고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이과 시작할 때 미리 한번 정리해 놓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틀에 기반해서 전부 다 지문을 한번 보자고 그랬습니다. 앞쪽에 도입되었던 내용은 뭐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 간호사들이 환자 케어에 관한 결정을 뭐에 기반해서 하는 것, 개인의 경험에 기반해서 하는 것에 관해서 도입을 하더니 여기에 관해서 자기가 전개하고 있는 건 이야기를 뭐에 관해서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내어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맺은말을 놓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투이션이나 익스피리언스 같은 경우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가장 이렇게 도움이 되는 근거의 원천은 아닙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뭘 하는 데 있어서? 페이션트 케어의 디시전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하기 때문에 라고 해서 이거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라고 필자는 자신의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그거 그대로 옮겨 놓는 보기가 정답이 될 건데, 직접적으로 뭐라고 되어 놓고 있어요? 경험과 직관으로 페이션 케어를 make a decision 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직접적으로 문장을 그대로 옮겨 놓고 있습니다. 수능에 나오는 지문들은 대부분 저러하다라고 그랬어요. 자, 문장을 하나씩 한번 봐가죠. essentialist라고 하면 이 에세이라는 말이요, 이게 로마 말로 들어가면 뭘 나타내는 거냐면 본질, 존재를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이 단어를 지금 여기서는 영어 단어는 아니고요, 어디에서 많이 봤을 거냐면 에센스라는 단어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얘가 본질, 그 다음에 또는 존재라는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죠. 자, 그러면 essential이라고 하면 이제 본질적인이라는 말이 된 거고, IST 붙으면 주로 명사가 되어서 주의자 이런 말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단어는 이거 말고 뭘로도 사용하냐면 형용사로도 사용을 해서 본질주의적인, 본질주의라는 말이 됩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assumption이라는 단어는요, assume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가정하다, 추정하다라고 이렇게 많이 하죠.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assume이라는 단어는 정확한 근거를 가지지 않고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데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걸 assume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본질주의자들의 가정인데, 오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열의 일곱 여덟은 다 뭐라고 그랬죠? 대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에 대한 가정이냐면 스테빌러티면 안정성 아니에요. 뭔가 안정성에 대한 본질주의자들의 가정이 That's not denied, 부정하지는 않거든요. 무엇을 부정하지는 않냐면 간호사들이 종종 결정을 한다는 거죠. 페이션 케어에 관해서 결정을 하는데 based on이라고 하면 무엇을 토대로, 무엇을 바탕으로라는 얘기죠. 자, 자기들의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이 환자들에 관해서 결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첫 번째 문장에서 이 글의 필자가 이야기의 논제로 삼으려고 하는 건 뭐에 관한 얘기냐면 자신들의 개인적 경험에 기반해서 페이션 케어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이런 환자들의, 이런 간호사들의 결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뭘로 올려놓고 있냐면 토픽으로 올려놓고 있죠. 자,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났냐면 although라는 말이 나타났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but, however, yes은 이제는 그러나 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역접이라 생각하지 말고 뭐라고 생각하자고 그랬죠? 강조라고 생각하자고 그랬죠. 그러나 라는 말은 논리적으로는 역접 반대의 관계가 맞는데 필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전개해 가는 과정에서 그러나를 사용하는 건 뒤에 나오는 말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논리적인 역접을 이용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거 말고 지금 이건 하나를 눌러서 뒤에 나오는 뒤에 것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가장 수능에서 많이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게 나레이 법비하고 그 다음에 A then B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접속사나 전치사를 이용한 although나 despite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얘는 이제 전치사냐 접속사냐라는 차이만 있고 나머지는 똑같죠. 자, 이렇게 쓰면 제가 앞으로 짜장면 말고 짬뽕이라고 할게요. 앞으로 제가 짬뽕이라고 얘기하면 강조입니다. 야, 비 오는 날에는 짬뽕이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 비 오는 날에는 짜장면이 아니라 짬뽕이지라고 얘기하면 하나를 눌러서 하나를 아주 크게 돋보이게 만드는 구실을 하겠죠. 그러면 얘가 나타나면 다 뭐예요? 강조예요. 내신 시험 볼 때는 A하고 B의 격을 맞추는 게 중요할지 모르지만 대꾸법 이런 거 수능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나타나면 얘가 강조구나라는 걸 놓치지 않고 빨리 잡아채는 게 중요하죠. 야, 비가 오면 짜장면보다는 짬뽕이지라고 얘기하는 게 비 오면 짬뽕이지보다 훨씬 더 강한 표현이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눌러서 얘를 돋보이게 하는 강조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글을 쓰는 사람들이 글을 쓰면서 자신의 의견을 돋보이게 할 때 아주 흔하게 사용하는 장치들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니네들 다 짜장면 먹어도 나는 짬뽕이지 라고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A를 눌러서 뒤에 있는 놈을 강조하게 만드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자, 앞으로 그러면 모의고사를 보거나 수능을 볼 때는 이런 문장이 등장하면 앞에 걸 눌러서 뒤를 돋보이게 만드는 방식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앞쪽 해석 못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야, 비 오면 짜장면 말고 짬뽕이지 라는 말이 짜장면 말고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사실 없어도 되는 말이 되는 겁니다. 비슷하게 뭐도 그러냐면 예를 들어 Not only but also be 이런 말이 주어져도 그래서 여러분 이거 어디에다가 강조점을 더 실어서 볼 수 있어야겠어요? B에다가 강조를 더 실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as well as도 마찬가지로 걔는 순서가 거꾸로 뒤집히는 게 되는 걸 거고요. 내신 시험처럼 정확하게 문장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지문 전체에서 필자가 강조하려고 하는 내용이 뭔지를 잡는 게임을 펼치는 거니까 얘가 강조로 보여야 글을 읽기가 훨씬 더 좋겠죠. 자, 그래서 이게 previous experience에 기반한 결정을 내리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 이 previous experience가 도움이 돼요. 이런 걸 부정하지는 않는데 어디에 도움이 되냐면 신뢰를 쌓고 그 다음에 기술을 연마하는 데 도움이 되기는 한데 근데 경험이란 뭐가 있다라고 얘기했냐면 편향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bias라는 명사가 편향입니다. 뒤에 ed이 붙였으니까 편향된이라는 형용사겠죠. 자, 경험이란 편향되는데 이것만 잡아도 돼요. 이 편향이 왜 일어나는 거냐면 뭐에 의해서 편향이 되냐면 인식과 가치에 의해서 편향이 생긴다는 거죠. 그 인식과 가치는 어떤 거였어요? frequently influence, 종종 영향을 받는 인식과 가치인데 뭐에 영향을 받냐면 전통, 그 다음에 authority 그리고 시행착오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시도하고 실수하고 이게 시행착오입니다.
해석하는 것도 제가 하는 거랑 자꾸 비슷하게 좀 따라가시면 좋겠어요. 왔다 갔다 그러지 말고 기왕이면 좀 앞에서부터 그 다음에 그걸 논리적으로 내용을 받아가면서 이게 뭐에 의해 편향된다라고 해도 되지만 이거 뭐 때문에 편향된다라고 해도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항상 여러분은 바이는 뭐에 의해라고 막 고정된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이게 내신 공부를 좀 학원에서 오래 하다 보면 생기는 폐이기도 한데 글을 읽을 때는 글자 하나하나의 작구를 정확하게 읽는 것보다는 논리적인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면서 늘 얘기하듯 국어책 보듯이 그냥 로마자로 되어 있는 글을 읽는 거라는 생각을 자꾸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걸 토픽으로 삼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다음 문장에서 바로 까는 것 같습니다. 그죠? 경험 좋지, 도움 되는데 좋은데, 하지만 경험은 뭘 갖고 있다라고 했냐면 편향을 갖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인식과 가치에 의한 편향인데, 저런 인식과 가치는 뭐 때문에 어의 영향을 받아 일어나냐면 전통이나 그 다음에 권위, 그 다음에 시행착오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author이라는 단어는 원래 이 단어가 몇백 년 전에는 애초에는 창조자라는 뜻이었어요. 뭘 만들어내는 거였거든요. 그 창조자가 그러면 책을 만들어내면 뭐가 되는 거죠? 저자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뭔가에 대한 이론을 창조해냈다면 그 사람은 그 이론에 대한 누가 되는 거죠? 권위 또는 권위자가 되는 거겠죠. authority라는 단어는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authority라고 ITY가 붙어가면 얘가 뭐가 되냐면 이 단어의 뜻을 받아서 권위라는 뜻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다음 3번 문장 볼게요. 자, 그다음에 personal intuition은 개인의 intuition이라고 하면 명사로 직관이거든요. 자, 개인의 직관도 확인이 되는데 뭘로 확인이 되냐면 어떤 근거의 원천으로 확인이 되죠. 보통 우리가 증거라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증거라고 하면 해석이 조금 이상하고 이건 그런 치료 결정을 내리게 되는 근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근거의 원천으로 경험도 있고 또 하나 뭐가 있다는 거죠? 직관도 있다는 거죠. 자, 늘 부탁하는 거고 1년 내내 여러분에게 부탁할 얘기인데 수능은 글을 분석하는 게임이 아니라 이해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문장을 대충대충 넘어다니지 마시고 논리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글이 전개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는 게 단락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글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으면 적은 단어를 가지고도 답을 쓰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내신은 그게 안 되잖아요. 단어 하나 따박따박 따졌어야 되는데 수능은 그런 게임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사슴도 안 걷고 괄호도 안 치려고 그럽니다. 너무 복잡한 문장 아니면 주어 동사도 굳이 따져주지 않으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시험장에서 여러분도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글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글을 정확하게 잘 읽어가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책 하는 동안에는 단어 공부도 좀 합시다. identify라는 단어에서 이 ident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냐면 same의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identify라는 단어는 실제로 똑같은지를 확인해 보는 걸 identify라고 하거든요. 쉽게 편의점 가서 여러분이 담배 사려고 그건 못 사잖아요. 신분증 보자고 해서 신분증으로 여러분인지를 확인하죠. 그렇게 신원을 확인하는 걸 identify라고 합니다. 동일인인지 같은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단어와 관련해서 수능에서 아주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identify 다음에 with가 있을 때 identify 다음에 with가 있으면 얘는 확인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동일시하다라는 말이 됩니다. 네, 동일시하다라는 말도 역시 same이다, 그죠? 같은 것으로 취급하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명사가 그래서 얘는 identity라는 명사가 있고요. identity라고 쓰면 이 확인하려고 하는 신원, 신분이 되는 거예요. 또는 뭐 신분 확인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신원, 신분. 잠깐만요. 다시 쓸게요. 미안. 신원, 신분 조금 어려운 말로 정체성이라고 하죠. 자, identification이라고 쓰면 얘는 명사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신원 확인하는 걸 identification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여기 나오는 동일시하다라는 뜻의 명사도 이 모양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런 뜻도 두 개가 동시에 가집니다. 너무 잘 나오는 단어여서 살짝 너무 많이는 말고 살짝만 과장해서 말하면 3월 첫 모의고사에서 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외워 두셔야 됩니다. 심지어는
이 두 개의 뜻이 있다는 걸 몰라서 보기를 잘못 해석해서 틀리는 아이들도 있는 단어거든요. 단어 잘 챙겨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로 기억해두면 안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죠? 왜? 그래서 identical이라는 단어가 뭐죠? 형용사로 얘가 동일한이라는 단어가 되는 게 ident가 same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identical 뒤에다가 twin이라는 단어 붙이면 똑같은 쌍둥이니까 뭐 돼요? 그게 일란성 쌍둥이라는 명사가 된단 말입니다. 자, 이 개인의 직관도 또한 확인이 되더군요. 뭘로 확인이 되냐면 이런 근거의 원천으로 확인이 되는데 간호사가 직관을 가지고 페이션트 케어를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늘 명확하지는 않아요.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 직관에 의해서 의미되는 바, 직관이 나타내는 게 명확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 직관이 어떻게 기여하는가, 그 치료 행위에 기여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라는 얘기죠. 즉 이 직관이라는 게 그다지 믿을 만한 게 못 된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직관이라는 게 is defined 뭘로 정의가 되냐면 아주 빠른 인식으로 정의가 되거든요. 뭐에 대한 인식이냐면 사실에 대한 인식이죠. 직관은 사실에 대한 인식을 직관이라고 하는데 뭐는 없냐면 의식적인 attention과 reasoning은 없는 채로 사실에 대해서 빠르게 인식하는 걸 직관이라고 정의를 하죠. 의식적으로 아주 주의를 기울이거나 reasoning도 없는 겁니다. reason이라는 단어는요. 주로 제일 많이 알고 있는 단어가 뭐죠? 이유죠, 그죠? 근데 이유 말고 얘가 동사가 되면 어떤 이유를 따져나가다라는 이런 말이 돼요. 이유를 따져나가다, 다르게 이제 한자어로 쓰면 추리하다, 추론하다라는 단어가 reasoning입니다. 그럼 이 명사를 잘못했네요. 이 동사를 명사로 쓰면 그때는 reasoning이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좀 전에 얘기했던 추론이라는 명사로 쓰이게 되는 겁니다. 3월만 돼도 단어 이렇게 많이 안 할 겁니다. 1, 2월에 좀 기본 중요한 단어들 이런 거 나타나는 것들은 빼놓지 않고 가급적 설명을 드리니까 챙기시고 3, 4월이 되면 이런 중요한 것들은 하죠. 답에서 헷갈릴 수 있거나 이런 것들은 하겠지만 이번 책에서는 그 향후보다는 단어에다가 조금 더 방점을 실어서 받을 테니까 단어가 부족한 사람은 좀 욕심내서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드문 경우예요. 굉장히 드문 경우로, 즉 아주 드물게 gut feeling이 믿을 만할 수도 있지만 이라고 해서 얘도 눌러놓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뭐뭐이지만이라는 나타나는 이런 말들은 수능 볼 때는 알면 좋지만 몰라도 별로 그렇게 문제 푸는데 크게 방해되지는 않아요. 앞에 있는 건 뒤에 놈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거니까.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gut feeling은 뭘까요? gut feeling은 위에 나오는 다른 단어로 바꿀 수 있을까?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중에 동어 반복을 싫어한다 기억나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른 단어로 자꾸 바꿔 쓰는데 gut feeling이 갑자기 나왔을까? 얘는 그럼 앞 문장에 뭘 이야기하는 걸까? 네, 얘가 intuition으로 보여야 글을 잘 읽는 겁니다. gut feeling이 원래 본능, 직감이라는 뜻으로 써요. 미국 애들이 많이 쓰는 말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아주 많이 쓰는 말인데 창자의 감각이잖아요. 직역을 하면 이게 본능, 직감을 나타내는데 여러분이 보는 건 뭐 생활 영어를 배우는 건 아니니까 이건 지금 앞쪽에 나왔던 인투이션의 동의어를 다르게 표현해 놓고 있는 것에 불과하죠. 이렇게 계속 이따가도 또 비슷한 질문 하나 볼 건데 단어가 계속 바뀌는 것에 익숙해서 그걸 핵심어 범위 내에서 잡아서 읽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게 드물게 맞기는 한데 드물게 믿을 만한 경우 있기는 한데 대부분의 환자들이 그래도 선호하는 건 헬스케어를 선호하죠. 어떤 헬스케어를 선호하냐면 뭐를 바탕으로 하는 더 강력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치료를 더 선호하게 되는 겁니다. 자, thus 같은 저런 결론을 맺는 말, 제가 앞으로 저런 것들을 결론 유도라고 칭해 볼게요. 언어학의 결론 유도란 말은 없어요. 그냥 이건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네, 어떤 느낌의 말인지는 알겠죠? 결론적으로 줄여 말하면, 달리 말하면,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말들을 결론 유도라고 한다면 이게 마지막 문장 맺은말 자리에 나왔다? 그러면 맺은말이 뭐라는 얘기죠? 주제문이라는 얘기죠. 생각할 게 없는 겁니다. 자, 직관과 경험이라는 게 가장 좋은 근거의 원천은 아니죠. 그 다음에 for 뭐 하기 위한? patient care의 결정을 내나가기 위한 가장 이 adventurous한 근거의 원천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간호사들은 예상이 되거든요.
논리적인 추론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자, 뭐로서, 우리말의 뭐뭐로서, 로서에 해당되는 말이죠. 그냥 뭐뭐로 정도까지만 해석해도 됩니다. 자, 논리적인 사고자로서, 그 다음에 임상, 의사, 결정자로서 이 사람들은 논리적인 추론을 사용할 것이라 예상이 되므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환자 치료의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근거에 항상 좋은 원천이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라고 했네요. 어드밴티지가 뭐죠? 보통 이게 장점, 이점, 유리한 점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OUS 붙여서 형용사를 만들었으니까 장점이 되는 쪽으로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advantageous라고 형용사로 쓰면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그때는 우리말로 차라리 영어로 이해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helpful 정도의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저렇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뭐 거의 처음 들은 얘기였던 데다가 아직은 익숙한 게 아니라 오늘 딱 문제를 풀 때 첫눈에는 안 들어오셨을 텐데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면 앞쪽이 도입됩니다. 그 다음에 도입되고 전개되고, 그다음에 이 전개 양식은 도입되는 문장의 성격이 어떤가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맺은 말을 놓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게 수능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지문.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읽으면 이 글의 토픽이 무엇인지, 무엇에 관해서 이야기하는지를 놓치지 말고 읽으시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얘를 굳건하게 쥐고 읽어 나가면서 전개되는 양식은 어떻게를 찾는 거죠. 어떻게 이거를 풀어가고 있는지를 봐서 어떻게 맺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게 우리가 지금 이달 내내 이 책을 보면서 여러분하고 같이 여러분이 지문을 접근하는 방식으로 익숙하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 제 방식이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대략 3가지 정도의 전개 방식으로 보여줬는데 수능은 그걸 벗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그랬거든요. 이제 계속 확인하면서 보시도록 하죠. 자, 5번 계속 한번 해보고 5번 풀어보시겠습니까? 지문 이 정도 되면 사실 정확하게 읽기는 진짜로 쉽지 않아요. 만만한 내용이 아니죠. 자, 근데 첫 번째 문장에 무엇에 관한 이야기를 할까라고 드러내는 자리에 보면 어떤 말이 하나 보였냐면 while이라는 말이 보였네요. A이지만 B다라고 얘기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뭐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앞쪽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얘가 강조하려고 하는 내용은 지금 이 내용입니다. 자, 다른 건 치료사들 사이에서 차이가 나는 건 뭐였냐면 사용되는 신호죠. 뭐 하는데 해석과 예측에 사용되는 신호가 달랐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글에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이
예후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치료사들이 사용하는 뭐가 달랐다고 그랬죠? 사용하는 사인들이 달랐다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이 지문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역시 두 번째 문장도 비슷하게 나와서 이 일부 치료사들하고 누가 달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히포크라테스 계열의 치료사들이 달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히포크라테스 계열의 치료사들이 예후를 해석하고 예측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달랐는지가 이 글의 주제가 되는 거죠. 그걸 찾으면서 내려가면서 그걸 읽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맺은말 자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어떻게 맺어주고 있냐면 히포크라테스 계열의 사람들은 어디에 집중을 했죠? 자, 조심스럽게 수정해야 될 이런 신체에 집중을 했다라는 게 이게 이 맺은말로 주어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래서 이 맺은말 자리에 나타난 말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있어서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가면서 뭘 볼 수 있냐면 히포크라테스 계열의 치료사들이 그 다른 치료사들과 달랐던 점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중간에 여러분 혹시 찾으셨습니까? 뭐가 하나 있었냐면 나와라. 자, 이 치료사들은 초기 치료사들하고 뭐가 달랐죠? 달랐던 게 A가 아니라 뭐가 달랐다라고 얘기했냐면 B가 달랐다라고 얘기를 했죠. 나레이 법이 나오면 뭐라고요? A를 눌러서 B를 띄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건 이 사람들은 어디에 집중하려고 했던 거예요? 신체의 사인을 읽어내는데 집중을 하려고 했던 거죠. 자, 뭐해서 자기들 앞에 자기들 앞에 있는 환자의 신체 사인을 읽어내려고 노력했던 것. 이것이 히포크라테스 계열의 치료사들이 그 시절 다른 치료사들하고 달랐던 점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보기 한번 볼까요? 1번 보니 장점과 약점이네요. 고대 의료 행위의 장점과 약점. 2번은 보니 고대 의료 도구와 그 다음에 그 implication이라고 하면 영향 정도 됩니다. 그 영향력의 발견이라고 되는 거예요. 단어 동사는 imply거든요. 우리가 보통 내포하다, 함축하다라고 하죠. 의미를 안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동사인데요. 명사가 되면 내포, 함축이라는 뜻도 가지지만 그게 안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말이 되니까 제가 끼치는 영향이라는 이런 말로 해석했을 때 잘 어울리는 경우들도 자주 나타납니다. 자, 세 번째는 경쟁관계네요. 히포크라테스 치료사들과 다른 사람들 간의 경쟁관계. 자, 네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통적인 치료의 결과가 되는 거죠. 또는 영향력이라고 해도 되고 뭐에 끼치는 현대 의료 기술에 끼치는 이라고 해서 여기 아마 수능에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 또는 제목에 사용되는 보기의 형태일 거예요. 이렇게 쓰면 이 자리에 나오는 on C를 뭐라고 해석하시면 되냐면 C에 끼치는 또는 C에 관한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B의 A라고 보면 되는데 이럴 경우에 이 B가 뭐가 되냐면 이 글의 토픽이 되는 거죠. 정답이라면 말입니다. 정답이라면 얘가 토픽이 되는 겁니다. A가 서술 내용이 됐겠죠. 자, 5번 보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히포크라테스 치료사들의 읽기네요. 신체 사인 읽기인데 뭐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예후를 판단하기 위해서 신체 사인을 읽는 이라는 보기 5번이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거겠죠. 자, 지문을 한번 가봅시다. 첫 번째 문장을 읽으면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지를 짚어야 됩니다. 첫 문장에서 글의 필자는 내가 무엇에 관해서 이야기할 건지를 단락의 경우 반드시 드러내게 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문장에 while이라는 강조를 가지고 온 거 보면 아주 강력하게 이 글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이 필자가 보여주려고 하는 내용은 이 부분에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비록 예후와 관련된 관심은 흥미로운 것이죠. 누구에게? 많은 고대 치료사들에게 흥미로운 것이었지만 하지만 달랐던 것 이렇게 되네요. 저 단어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치료사들 사이에서 차이가 났던 건 표시였습니다. 어떤 표시였냐면 사용된 표시인데 자신들의 해석과 예측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용했던 표시가 달랐다라고 했죠. 프로노스틱이라는 말은요, 교과과정 외단이어서 안 외우셔도 되는데 여기서 접두사랑 전미사만 차라리 좀 보고 갑시다. PRO라는 말이 들어가면 앞으로라는 말이 되거든요. 지난 시간에도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빔 프로젝트 같은 말을 쓸 때 프로젝트가 앞으로 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빛을 앞에다 빔 써서 빛을 쏜다고 빔 프로젝터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이 젝트라는 말이 들어가면 throw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를 그 다음에 이 단어가 이제 앞으로 좀 어려운 단어들에서 많이 볼 건데 GN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얘는 다 아는 것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를 알게 되는 걸 프로노스틱이라고 하는데 이게 즉 그래서 뭐가 되냐면 예측하는 이라는 말이 돼요. 앞으로를 판단하는 이라는 얘기거든요. 질병의 치료 과정에서 앞으로 이 병세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를 일컫는 말을 예후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술하고 수술 이후에 예후가 좋다 뭐 이런 말을 하면 그 뒤에 치료 양상이 질병의 치료 전개 양상이 좋다 이런 말이 되는 거거든요. 뒤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 아주 쉬운 걸로 한번 묻혀보면 ignore 같은 거 있어요. 그 다음에 recognize 같은 단어, 인지하다라는 단어도 GN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 단어가 지금 이런 의미를 가졌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질병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라는 건 흥미로운 대상이 된 건데 라고 of interest가 나오는데요. 원래 영어 단어에서 전치사 뒤에 명사가 붙으면 물론 뭐 아무 명사나 얘기하는 건 아니고 추상명사 얘기합니다. 전치사 뒤에 추상명사가 붙으면 얘를 뭐처럼 해석하냐면 부사처럼 해석하거든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저렇게 써놓으면 괜히 뭐 있어 보여죠. with kindness라고 쓰면 얘가 뭐가 되냐면 친절하게 라는 이런 의미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말로는 그런데 영어로는 뭐라고 한 거냐면 친절함을 가지고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말로 이 의미가 친절하게가 되는데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영어가 워낙 명사의 활용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명사를 갖고 동작을 나타내는 표현도 많고 이런 방식도 많이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있잖아요. 전치사 중에 딱 하나 of는 다른 전치사는 아니고 of만 뒤에 추상명사가 붙으면 of만 추상명사가 붙으면 얘는 그 쓰임새가 부사처럼 쓰임새가 된 게 아니라 형용사의 쓰임새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of 뒤에 use 같은 사용, 용도, 이용이라는 명사죠. 이런 말이 붙으면 얘가 어떤 말이 되는 거냐면 useful이라는 쓸모가 많은, 유용한이라는 이런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of interest라는 단어는 형용사 다른 걸로 바꾸자면 뭐가 되냐면 interesting 같은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이런 용법 모르는 건 다 챙겨서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읽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죠. 자, 그러면 이 앞으로 질병이 어떻게 전개될까라는 건 많은 고대 치료사들에게 관심의 대상이었죠. 흥미의 대상이었지만 근데 달랐던 건 치료사들 사이에서 달랐던 건 표시였어요. 어떤 표시였냐면 자신들의 해석과 예측을 만들어내는데 사용되는 표시는 치료사들끼리 서로 달랐죠. 자, while some healers들은요, 일부 힐러들은 look toward flight to birth. 자, 일부 치료사들은 뭘 쳐다봤냐면 새들의 비행을 쳐다봤어요. 여기서 왜 새들의 비행이 나타내는 건 뭘까? 이게 빨리 잡혀야 글을 잘 읽는 거겠죠. 히포크라테스면 수천 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옛날 고대 치료사들 중에 일부는 어땠다는 거예요? 아, 새가 왼쪽으로 날면 병이 곧 낫겠는데 새가 오른쪽으로 날면 얘는 죽겠는데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뚱딴지같이 첫 번째 문장하고 아무 상관없이 나오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부 치료사들은 새들의 비행을 쳐다봤지만 얘기하려고 하는 건 역시 while 있었거든요. 중요한 건 얘들이라고요. 이 히포크라테스 계열의 치료사들은 뭘 봤냐면 사인을 조사했죠. On the surfaces, 표면이네요. 신체 표면에 드러나는 사인을 보고, 자, 그 다음에 또 scrutinize도 했네요. 이거 교과과정 외단어입니다. 안 외워도 됩니다. 수능에서는. 쟤는 정밀검사하다, 정밀검토하다라는 단어거든요. 자세히 들여다봤죠. 물질을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어떤 물질이냐면 어디에서 나오는 신체에서 나오는 물질을 잘 들여다보고 똥오줌을 관찰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쉽게. 그 다음에 and 세 번째, 그리고 연구를 했던 거예요. 뭘 연구했던 거냐면 그 environment surrounding the body, 신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살펴봤던 거죠. 뭐 하기 위해서냐면 자기들의 예측을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What differentiate? 근데 요거 달랐던 것은요, 다르게 했던 것, 히포크라테스 계열의 치료사들과 from 누구를 구별 지었던 것이냐면 earlier healers들을, 초기 치료사들을 구별 지었던 것은 이라고 되었는데, differentiate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A from B 이런 형태로 쓰죠. 자, 이렇게 쓰면 A와 B를 구별하다라는 말이 되는데요. 얘가 separate 이라는 말도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꼭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될 게 뭐냐면 tail입니다. 자, 이게 조심할 게 일단 from을 조심하셔야 돼요. 이 자리가 A와 B를 이라고 해석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A를 쓴 다음에 A를 관계대명사 같은 걸로 꾸며서 길게 만들어 버리면 from을 모르면 이걸 문장을 구별을 못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꼭 A from B 형태로 쓴다라고 알아두시고, 그러면 tail 같은 경우는 왜 또 조심하라고 얘기하냐면 tail은 이거 안 외워두고 있으면 100% B로부터 A를 말하다라고 이상하게 해석합니다. 완전히 엉망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tail이라는 단어가 구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기왕이면 이것도 같이 하나 익혀버릴까요? 자, tail difference라는 표현도 아주 자주 나타나거든요. 예, 이렇게 쓰면 얘가 차이를 구별하다라는 말이겠죠. differentiation이나 separate 같은 경우는 외워두지 않아도 어떻게 비슷비슷하게는 갑니다, 해석이. 근데 tail은 완전히 엉망돼 버리기 때문에 쟤는 확실하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됐죠. A와 그 다음에 B를 구별하는 것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옛날 치료사들하고 히포크라테스 치료사들하고 구별했던 건, 그 다음에 not A but B. 지금 이게 지금 뭐예요? 그래, topic sentence 주어가 되는 건데, 주어가 아니라 주제가 되는 건데, 주제가 히포크라테스 계열의 치료사들이 당시 치료사들과 달랐던 것, 이게 주제잖아요. 그 차이점이 되는 건데, 차이점을 어떻게 쓰고 있냐면 A가 아니라 B입니다 라고 쓰고 있으니 당연히 이거 자신의 필자의 주장을 담기 위해서 굉장한 강조를 실은 문장 맞죠? 거기에 나오는 이 자리가 글의 주제가 되는 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나중에 문장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주제문의 위치 이런 게 눈에 잘 보이면 그러면 점점 더 쉽게 답에 접근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위력을 발휘할 건 주제요지 제목 문제를 맞힐 때보다 이렇게 주제문의 위치가 명확했을 때 쉽게 할 수 있는 게 빈칸 문제 찾기가 너무너무 쉬워집니다. 자, principal이라고 하면 이제 주로라고 해석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주로 shift는 아니었고, 즉 1차적으로 이건 아니었고,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도 그래서 이 부분 해석 어렵지만 안 하고 넘어갔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자, shift라는 건 뭐죠? 변화나 이동이죠. 그럼 from에서 to ro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어디에서 어디로의 변화였냐면 마법으로 종교적인,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데 마치 마법 같은 그런 주술 같은 데서 어디로 넘어가는 거냐면 경험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의 이동. 이게 이 사람들의 차이점이 아니고, 그러니까 기존의 주술적이고 종교적이었던 그런 의사들하고 다르게 굉장히 경험적이고 합리적으로 변했다라는 이게 차이점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중요한 건 신체를 읽는 데 집중했다라는 것이죠. 신체 사인이네요. 환자인데 누구 앞에 있는, 자기들 앞에 있는 환자의 신체의 표시를 읽는 데 집중했다라는 것, 이게 핵심이 되는 거죠. 이게 글의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힐러들은요, 영향을 받아서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냐면 저술과 그 다음에 행위의 영향을 받았죠. 누구의 저술과 행위냐면 히포크라테스 계열 권위자들이 되겠네요. 아까 어떨 뭐라고요? 창조자입니다. 첫 번째. 그게 저자가 되고 권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권위자라고 읽지 않고 뭐라고 해도 되죠? 히포크라테스 힐러라고 그대로 읽어도 되는 거예요. 히포크라테스 계열의 권위자들의 저술과 행위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요. and 그리고 열중하는, 몰두하는 이라는 뜻이거든요. intent on이. 또는 아주 관심을 기울이는 이런 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디에다 관심을 기울이냐면 신체 사인을 읽고 해석하는데 관심을 기울이는 힐러들은 이라고 해서 문장이 조금 어렵게 생겼네요. 얘가 주어이고 그 다음에 looked가 동사가 된 거죠. 나머지 두 개는
형용사 and 형용사의 분사 구문이 앞에 있는 here를 꾸며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커마와 커마로 둘러싸였잖아요. 실제 시험 볼 때는 어째도 되죠? 사실은 날려도 됩니다. 중요한 문장이었으면 이렇게 삽입하지 않아요. 중요한 문장이면 문장의 주 성분으로 당당하게 활용을 하죠. 근데 한마디 더 했으면 좋겠는데 빼먹기는 아쉬운데 꼭 없어도 될 것 같은 문장을 이런 식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빼버리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읽기 불편하면 하이픈으로 연결된 말, 양쪽 커마로 둘러싸인 말 이런 것들은 날려도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치료사들은 얘네들한테 영향을 받아서 뭘 보게 됐냐면 환자를 보는데 아주 차이나는 독특한 방식으로 보게 되는 거죠. 매너라는 단어 방법 방식입니다. 예의 예절 아닙니다. 다른 단어로 바꾸자면 way하고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manners라고 쓰면 예의 예절이 되죠. 자, 그래서 이게 히포크라테스계는 어디에 집중을 했냐면 신체에 집중을 했던 거예요. 어떤 신체에 집중을 했죠? was to be 조심스럽게 조절되어야 하는 신체. 여기서 조절한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바꾸고 조정하는 거니까 치료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기보다는 하늘보다는 어디에 조절되어야 되는 신체에 집중을 했던 겁니다. 이 하늘이라는 게 아까 뭐 하는 거죠? 새 날아가는 방향 보고 마법이나 주술 같은 데 기댔던 사람들하고 다르게 환자의 신체에 드러나는 반응을 지켜보았다라는 얘기죠. 히포크라테스라는 의사는 누군지 아시죠? 그죠? 네, 그 의사 될 때 히포크라테스 선서 이런 거 하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죠. 저 사람은 의술 빼고는 다 뛰어났던 사람 같아요. 의술은 2000년 전 사람인데요. 의술이 있을 리가 없죠. 2000년 전에 무슨 의술이 있어요. 근데 어마어마했던 사람은 2000년 전 사람인데 자기 임상 기록을 저서로 다 남겨요. 이런 증상이 있었고 이렇게 치료했고 이러이러했다라는 걸 남겼던 사람이니 생각해보면 여러분 2000년 전에 조상들이 했던 행동을 생각해보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그걸 기록으로 남기려고 했다는 것도 대단하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너무 놀라운 건 2000년도 더 전에 어떤 말을 하냐면 환자의 질병에 관해서 알게 된 것을 절대로 어디에 가서도 발설하지 말라는 걸 규칙으로 정해요. 그 선서를 의사들이 지금도 하는 겁니다. 야, 2000년 전 사람의 인권 의식 수준이 21세기 사람보다 더 뛰어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치료법은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남긴 의사가 두께가 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대로 치료하면 80%는 죽어요. 지금은 이제 하면 안 되는. 뭐 우리는 안 그랬습니까? 동의보감 이런 데 나오는 방식대로 치료하면 절단 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큰일 나는 경우. 동의보감에는 저기도 있잖아요. 저기 뭐지? 투명인간 되는 약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500년 전에도 그랬는데 2000년 전에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자기들의 원칙에 집중을 했던 건데요. 뭐 하는 동안에 했냐면 자기들의 의료적 예측을 하는 동안에 그랬습니다. 여기 접두사 하나만 보고 갈까요? 자, 여러분 책의 문장에 보면 위에 방금 지문에 3번 문장에 오른쪽 페이지 3번 문장 첫 번째 줄 제일 오른쪽에 보면 principle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거하고 얘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먼저 이런 게 나왔는데 얘는 형용사로 중요한 뭐 첫 번째의 이런 말이고요. 얘는 이 형용사로도 쓰지만 시험에서 명사로 자주 보입니다. 명사로 보면 첫 번째 사람 우두머리 장이 되죠. 근데 principal이라는 단어는 내란 우두머리 이런 데는 쓰지 않고요. 얘는 어디에다 쓰냐면 주로 교장 선생님한테 씁니다. 유독 학교 교장 선생님을 principal이라고 많이 합니다. 여기 나오는 principal이라는 말도 비슷하게 생겼는데 얘는 원리, 원칙이라는 뜻이죠. 여기 있는 PRIN이라는 말이 얘네들이 first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PRIN이나 그 다음에 N은 뭐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가르쳐 드린 것처럼 M, N 이런 건 여러 가지로 변화해서 나타나죠. 발음 때문에 N을 쓸 때도 있고 M을 쓸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PREM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뭐 요런 모양이 나타나면 다 first가 되죠. 이거 외우기 쉬운 거. 그래서 수석 발레리나 뭐라 그래요? 프리마 도나라고 그러죠.
프리마돈나 아닙니다. 프리마도나입니다. 프리마도나. 그래서 두 번째 차석 발레리나를 뭐라고 그래요? 세콘다도나라고 그래요. 세콘다는 느낌 오시죠? 오페라는 안 보더라도 그런 건 좀 알아둬라. 그래서 세콘다라고 할 때 세콘드라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이 되는 거냐면 앞으로 세크라는 말도 그러면 기억을 해봅니다. 첫 번째를 따라서 온 게 세콘다거든요. 그래서 세크라는 소리가 들어가면 시퀀스처럼 다 얘가 뭐가 되냐면 그 다음 따라가는 순서 같은 단어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단어 중에 시퀄이라는 말이 보이면 다 순서가 따라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그래서 영화의 속편을 뭐라고 그래요? 시퀄이라고 하죠. 시퀄이라는 말이 후속편이라는 말입니다. 에이구. 그 다음에 요 단어들은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PREM이라고 했을 때 영국의 축구 1부 리그를 뭐라 그래요? 프리미어 리그라고 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앞에다가 더라는 말을 붙여갖고 스페인 애들 긁어갖고 스페인 애들이 리그 이름을 바꾼 겁니다. 스페인 리그 이름이 원래 프리메라 리그거든요. 이건 스페인어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1부 리그라는 뜻인데 영국 애들이 정관사 더를 붙였어요. 정관사 더를 붙이면 여러분 뭐라고 배우셨어요? 유일, 지존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유일한 1부 리그 이런 말을 최고의 리그라는 말을 붙여갖고 스페인 애들이 이름을 바꿔버렸죠. 원래는 프리메라 리그였는데 뭘로 바꿨어요? 라 리가로 바꿨잖아요. 영어로 하면 더 리그입니다. 이것도 떼고 자기들이 그냥 유일한 리그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없는 것들이 꼭 그렇게 자존심을 내세우죠. 옛날에는 스페인 리그가 최고였죠. 그전에는 독일이 최고였고 근데 지금은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흘러가는 대로 영국 리그가 최고죠. 앞쪽에 나왔던 얘기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뭐에 관한 얘기를 하려겠냐면 토픽이 나오는데 첫 번째 문장부터 강조를 이용했습니다. 짜장면 말고 짬뽕을 이용해서 뭐를 보여주려고 했냐면 치료사들 사이에 달랐던 것을 보여주는 거였는데 그 중에서도 두 번째 문장에서 히포크라테스 계열의 치료사들이 어떻게 달랐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글의 토픽이었고 그걸 뭘 이용해서 나레이버비라는 문장을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주제문을 쓰고 있어요. 얘네 early healers들하고 히포크라테스 치료사들이 달랐던 건 not이 아니라 but이었다라는 이 말이 그대로 글의 주제 자리에 들어가 있는 보기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였죠. 자, 됐죠? 자, 다음 6번 이어서 한번 풀어볼까요? 4번, 5번은 조금 어려운데 6번은 쉽습니다. 6번은 금방 쉽게 풀 겁니다. 안 어렵잖아요. 이 지문은 첫 번째 앞쪽에서 글의 논제를 도입하고 그 다음에 전개하고 그리고 뒤에 가서 마지막에 가서 맺은말을 놓는다 그랬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문장이 도입이 될 때 단순 화제만을 도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직접 주제문을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라고 그랬죠. 그 배운 거 안 까먹어도 돼요. 자, 첫 번째 그 앞에 나오는 말은 무엇에 관해서 이야기할지 화제만 끌어내는 경우도 있지만 뭘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죠. 그랬죠? 자신의 주장을, 필자의 주장을 가지고 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주장이 나와버리면 얘가 뭐가 돼요? 주제문이 되는 거잖아요. 앞쪽이 단정적인 주장을 들고 나오면 필자의 주장을 가지고 나오면 내려가면서 글이 바뀔 가능성이 0%잖아요. 그러면 얘는 그냥 그대로 얘가 글의 주제가 된 거죠. 그러면 전개되는 방식은 자신의 주장이 왜 맞는지를 뭐 하는 거예요?
논증하거나 뒷받침하는 형태의 글들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나면 아래로 내려가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그냥 이대로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냥 끝나버리면 첫 문장하고 마지막 문장은 어떤 관계가 된다고 그랬어요? 상하, general과 specific의 관계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냥 끝나지 않고 아쉬워서 맺은말까지 쓰고 끝내면 이번에는 그 내용이 첫 문장하고 마지막 문장하고 어떻게 돼야 되죠? 똑같아진다고 그랬죠. 숨이 쌍관된다고 그랬잖아요. 숨이 쌍관이 아예 똑같은 문장을 씁니까? 내용이 같대, 표현 방식은 바뀌고, 그럴 경우에 그 문장이 빈칸 문제로 가장 많이 만들어집니다. 얘 첫 번째 문장에 보니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physical training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결국 좋은 physical conditioning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체계적인 멘탈 트레이닝을 스케줄을 따르는 운동선수들도 훨씬 더 많고 훌륭한 정신적 이득을 얻게 된다라는 뭘로 시작한 거죠? 주장으로 시작을 한 거죠. 단순 화제가 아니잖아요. 마지막에 내려가 보니까 그래서 챔피언 선수들은 일관되게 경기를 수행할 수 있는 게 왜 그렇죠? 늘 일관되게 준비하고 실행을 하니까라고 해서 첫 문장하고 마지막 문장은 같은 내용을 진술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physical training 또는 mental training에서의 일관성이라는 이 말이 뭐가 될 거냐면 이 글의 키워드가 되는 거겠죠. 이대로 주제가 되는 거겠죠. 보기 1번 볼까요? 중요성인데 일관된 mental preparation strategy의 중요성입니다. 운동선수에게서요. 운동에서 1번 답이겠네요. 자, 체계적인 정신훈련의 정의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다. 그죠? 의견의 불일치. 그 다음에 체계적인 정신적 훈련의 정의, 이런 말들이 그럴싸한 오답을 유도하는 표현인 거죠. 그죠? 여기다가 뭐만 바꾸면 되죠? 강조라는 말만 들어가면 답인 겁니다. 근데 그걸 단어가 해당되지 않게 서술에 해당되는 말을 다른 걸로 바꾸는 거죠. 세 번째는 스트레스인데 뭐 하는데 필요한 스트레스냐면 이게 동기부여네요.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동기부여로서 필요한 그런 스트레스가 됐고요. 자, 네 번째는 몇 가지 덫인데 어떤 덫이냐면 챔피언들이 쉽게 빠져들게 되는 덫입니다. 마지막 5번은 필요성인데요. Physical Preparation Routine을 단순화할 필요성이라는 말이 됐죠. 자, 그럼 이제 문장 한번 읽어가 보겠습니다. 요 문제 정도면 이제 쉬운 문제죠. 자, consistency라는 명사가 일관성입니다. 일관성 있는 이라는 형용사는 아주 자주 나와요. 여기까지 쓰면 동사로 보죠. 구성하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함께 서 있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래서 이렇게 ENT가 붙으면 일관된, 일관성 있는 이라는 형용사가 되죠. 역시 아주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피지컬 트레이닝에서의 일관성이 무엇을 가져오는데 뭘 가지고 오게 되냐면 아주 훌륭한 피지컬 컨디셔닝을 가지고 오게 되죠. 자, 그리고 운동선수들은 어떤 선수들이냐면요. 체계적인 멘탈 트레이닝 스케줄을 따르는 운동선수들은 경험을 하게 되는 거군요. 더 많은 그리고 더 나은 정신적 이득을 보게 되는 거겠죠. 뭐보다 그러하냐면 팀메이트들입니다. 아주 아무렇게나 훈련하는 팀메이트들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겠죠. 자, 이게 아무렇게나라는 말이고요. 형용사로 여기까지 하면 아무렇게나는 무계획적인이라는 단어입니다. 교과과정 외단어입니다. 수능에는 써주는 단어입니다. 자, 챔피언 애틀리트란 말이죠. 뭘 이용하냐면 일관된 정신적 준비 루틴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 regardless of라는 말은 뭐뭐와는 관계없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자,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일관된 정신적 루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뭐하고는 상관이 없냐면 opponent이라고 하면 상대방이거든요. 자, 상대 선수가 누군지, circumstance 주변 환경은 어떤지. 자, 그 다음에 또는 what at stake의 at stake라는 말이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는, 성패가 걸린 이런 말이거든요. 자, 상대방이나 환경이나 그다음에 성패가 달린 것, 이런 것과 관계없이
챔피언들은 뭘 가지고 있냐면 일관된 멘탈 프레퍼레이션 루틴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죠. 챔피언이라는 단어는 좀 이따가 최현 씨 나오면 같이 한번 볼까요? 그냥 미리 먼저 볼까? 야영 같은 거 할 때 캠핑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캠프 간다라고 할 때 캠프가 원래 캠프는 뭐냐면 굉장히 넓은 땅을 캠프라고 그래요. 아주 넓은 땅. 근데 들판의 넓은 땅을 캠프라고 그러는데 이게 주로 중세 때는 뭘 나타내는 말이었냐면 그래서 전쟁터였어요. 좁은 데서 안 싸우잖아요. 옛날에 부대들이 한 10,000명씩 나오면 옛날 군대 전투하는 게 앞에 대장 있고 뒤에 부하들 있다가 진격 이러면 나가서 서로 막 싸우는 거잖아요. 넓은 땅에 만나서 서로들 이렇게 싸우는데 그런 땅을 캠프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넓은 땅에다가 대학 부지를 지었던 걸 캠퍼스라고 나중에 부르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군인들이 이제 잠잘 자리에 천막 치고 있는 걸 캠핑이라고 부르던 게 지금은 텐트 치고 자는 걸 캠핑이라고 부르게 된 거죠. 이 캠프의 전투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던 거냐면 챔피언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캠프에서 결투를 기다리는 사람을 챔피언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얘가 더 잘 나가던 놈이죠. 그 다음에 얘는 그러면 누가 얘한테 덤비는 거냐면 야 나는 너의 결정에 동의하지 못해 한판 붙자라는 애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게 챌린지입니다. 그래서 챌린지라는 건 중세에 재판이 있거나 또는 실제로 결투 상황이 생겼을 때 재판에 불복해서 결투를 신청하는 걸 챌린지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챌린지라는 단어가 이의를 제기하다라는 뜻을 가지게 된 거죠. 이의를 제기하다, 문제를 제기하다란 말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일단 여러분이 보는 챌린지는 거의 다 이거예요. 네, 대충 도전하다라고 해도 말이 되는 경우들이 일부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지나가는 건데, 실제로 운동선수들끼리 하는 게 아니면 도전하다라는 말을 쓸 일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이의 제기하다, 문제 제기하다예요. 그 다음에 조심해서 알아둘 게 얘가 명사가 되면 그러면 이게 근데 사실 챔피언을 무너뜨린다는 게 너무 힘든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해결하기 어려운 일, 문제, 과제 이런 게 챌린지라는 명사가 됩니다.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어려움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챔피언이라는 단어는 챌린지의 반대가 되니까 무슨 단어가 되는 거냐면 얘는 지지하다, 옹호하다라는 단어가 되겠죠. 지금 지문처럼 스포츠 경기에 챔피언, 챌린저가 나오면 챔피언과 도전자라고 하면 되는데 여러분이 보는 수능 지문에 그 챔피언과 챌린저가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겠죠. 그죠? 거의 대부분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특히나 보기에 챌린지 나왔을 때 또는 챔피언 나왔을 때 해석 잘못해서 답 못 쓰는 일 생기지 않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잘 알아두세요. 가급적이면 기억하는 데 도움 되라고 좀 길게 설명을 해봤는데 도움이 되나 모르겠군요. 자, 그래서 덜 성공한 사람들은요, 성공한 운동선수들은 종종 계획도 없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경기의 방법을 바꿔요. 경쟁하는 방식을 바꾸는데 와이드리니까 아주 크게 확 바꿔버리는 거였죠. 자, 그래서는 가끔씩 뭐 하게 되냐면 replacing 하게 되죠. 대체하는 거죠. 자리를 다시 잡는 거니까 A with B라고 이렇게 써서 A를 B로 교체하다, A를 B로 대체하다라는 말이 되죠. 자, 이게 좀 덜 성공한 선수들이 보통 보면 별 계획도 없고 자기들의 경기 방법을 approach라는 말이 방법론 이런 뜻입니다. 접근이라고 해석이 되는 경우도 물론 있고요. 자, 그리고 가끔씩은 효율적인 mental preparation 전략을 with 뭘로 바꿔버리기도 하냐면 덜 효율적인 전략으로 바꿔버리기도 해요. 뭐 하는 동안에 자기들의 가장 중요한 경기 중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루틴이 완전히 잡혀있지 않아서 자꾸 바꾸다 보니까 심지어는 제일 중요한 경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5000m 달리기 선수가 뭘 겪었냐면 너무 심한 스트레스를 겪는 거예요. 45분 전이죠. 이 챔피언십 경주 직전 45분에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죠. 그래서
앞에 매우라는 말이 있으면 뒤에 대시 그래서라고 해석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얘가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자기의 멘털 준비 루틴을 바꾸고 뭘 해버렸냐면 완전한 휴식 시간을 가져버렸던 거죠. 너무 긴장되니까 나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평상시에 준비하던 경기에 멘털 프레퍼레이션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바꿔버리고 그냥 푹 쉬어버렸죠. 자, 그랬더니 뭘 느꼈냐면 덜 초조해지는 겁니다. 덜 초조해진 건 좋았는데 하지만 어떻게 됐죠? 완전 무기력해졌죠. 교과과정 외단어입니다. 이 단어도 몰라야 됩니다. 망각이라는 뜻도 있어요. lethargic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 유럽 사람들의 생각 중에 죽으면 저승에 갈 때 망각의 강을 걷는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예, 그런 게 있어요. 그 강의 이름이 렛대강입니다. 그래서 이 렛대를 건너는 게 lethargic이 돼서 기억이 없어지거나 사람이 무기력해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요 얘가 뭘 가져버리게 됐냐면 자신의 가장 나쁜 그 시즌에 가장 나쁜 경기 중에 하나를 가져버리게 됐던 거죠. 자, 챔피언 선수는 그래서요 일관되게 경기를 하는데 자, 왜 그랬냐면 챔피언은 왜 그러냐면 얘들은 준비하고 실행하니까. execute는 실행하다라는 뜻도 있고 저기 사형을 집행하다, 처형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자, 뭘 실행하냐면 일관되게 준비하고 실행하니까. 자, 그래서는 뭘 이용하죠? 체계적인 멘털 플랜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자동화 시켜버립니다. 이런 마인드셋을 말이죠. 어디에 필요한 최고의 퍼포먼스에 필요한 그런 마인드셋을 자동화 시켜버리게 되는 거죠. 퍼포먼스라는 단어 이게 조금 풀어놓고 갑시다. 이게 우리말로 정말 안 옮겨지는 단어 중에 하나여서 perform이라는 단어는 보통 우리가 단어장 같은 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행하다, 수행하다라고 이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목적어가 붙을 건데요. 해석할 때 그냥 뭐라고 해도 되냐면 명사를 하다라고 해도 됩니다. 뭐 이행하다, 수행하다라고 하나, 하다라고 하나 그게 그놈이죠. 근데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능력치를 발휘해서 하는 걸 perform이라고 합니다. 내가 가진 능력치의 최대치를 발휘해서 하는 걸 perform이라고 그래서 가수가 perform을 하면 공연하는 게 되는 거고요. 운동선수가 perform을 한다고 그러면 경기하는 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연습하는 게 아니고 훈련하는 게 아닙니다. 공연하고 경기하는 걸 퍼포먼다라고 그런 거죠. 그 이외에 나머지들은 그냥 다 하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러면 퍼포먼스라고 한번 해볼까요? 퍼포먼스는 그러면 뭐를 발휘하는 거겠어요? 단어장에는 이행, 수행이라고 나옵니다. 이 단어는 명사는 진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퍼포먼스라는 건 내 최대의 능력치를 발휘해서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한 것 또는 해낸 결과를 퍼포먼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운동선수면 뭐가 되는 거냐면 경기 또는 경기력 발휘 이런 말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가수면 공연이 될 거고 영업사원이면 뭐라고 할까요? 실적, 업적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면 뭐라고 할까요? 학업 성취도, 성적이 되는 거죠. 보잘것없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퍼포먼스가 만약에 기계면 뭐라고 할까요? 뭐 기분이 나빠도 못 깨기겠죠. 거짓이 아니니까. 기계면 뭐라고 하면 돼요? 성능이라고 하면 됩니다. 이런 해석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뜻 우리말로 보면 막 1, 2, 3, 4, 5, 6번 다이어 같은데 실제로는 퍼포먼스는 그냥 퍼포먼스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질문은 좀 쉬웠습니다. 그래도 앞쪽에 저 얘기는 머릿속에 기억을 해둘까요? 필자의 주장으로 시작을 하더니 그 다음에 자신의 주장을 보완 진술하는 형태로 계속해서 글을 써나갔다라는 건 한번 봐둡시다. 자, 그 주장이 나오면 이제 그런 형태가 나오면 쉽죠. 자, 그 다음에 7번 한번 풀어보시죠.
번째 문장에 이제 리차드 홀턴이라는 사람이 뭔가 흥미로운 연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연구는 누구한테 B를 받아서 한 거냐면 이 프랑스 철학자인 시몬 베유에게 B를 받았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시몬 베유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친절하게 여러분 놓치지 말라고 이렇게 막 따옴표까지 달아주잖아요. 잘 봐라 하고 따옴표까지 달아주잖아요. 첫 번째 문장에 모든 진술, 위로 시작하는, 우리라는 말로 시작하는 모든 진술은 구라다라는 말에 이 사람이 흥미를 가져서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연구했으면 그 연구에 뭐가 나올까? 연구의 결과가 나오겠죠. 연구 결과는 뭐다?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연구 결과는 그러면 얘가 거짓이든 참이든 둘 중에 하나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유명한 철학자의 명언을 빌어서 어쩌고 저쩌고 해놓고 그 새끼 틀렸어 이러기 쉽지 않겠죠. 그래서 아마도 이게 주제문일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쓰기에는 칸이 좀 부족해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선택을 하더니, 그래서 얘가 어디 갔냐? 뭘 알아내야 될 텐데, 나와라 얘야. he found, 얘가 드디어 뭔가를 알아내는군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연구를 해봤더니 뭘 알아내냐면 이 해석의 다양성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그랬죠. 어디에서? 그 논문에서. 이 논문이 어떤 거였어요? 우리가 하는 연구였잖아요. 개인의 연구가 아니라 공동으로 했던 연구에서 의견이 달랐던 부분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 말을 지금 뭐라고 한 거죠? 우리로 시작하는 모든 진술은 구라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 이렇게 가볍게 글의 주제를 확인해 버릴 수 있겠군요. 그러면 그 내용을 찾으면 되겠죠. 보기 1번 보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견의 불일치와 불확실성인데 뭐에 대한? 과학에서 흔하지 않은입니다. 자, 이번에는 공동저자죠. 공저가 되는 건데 최근의 트렌드네요. 이 단어는 학계라고 하면 됩니다. 자, 학계에서의 최근의 추세죠. 공저. 그 다음에 3번은 과학 논문인데 뭘 포함하고 있는 거냐면 해석의 다양성을 포함하는 과학 논문입니다. 오히려 반대말 된 것 같죠? 그죠? 오히려 반대말 됐죠? 해석의 다양성을 거부하는, 부정하는 이라고 또는 배제하는, 배척하는, 예를 들어 excluding 정도가 되면 정답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항상 반대말이 되는 보기가 있으면, 서로 쌍을 이루어서 있으면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죠. 나중에 좀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들어가면 합시다. 일단은 지문 전개에다가 좀 더 중점을 둘게요. 현재 제 계획은 한 3월, 4월 정도까지는 지문 전개에다 좀 더 중점을 두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부터는 문제를 좀 푸는 데다가 좀 더 집중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이 보기도 자꾸 쳐다보려고 하세요. 이 보기는 왜 썼지? 이건 쓸데없는 보기네. 얘는 이걸 바꾸면 정답이겠는데? 라고 자꾸 생각해 보시는 게 특히 빈칸 문제 풀거나 이럴 때 힘을 많이 씁니다. 왜 사회 선생님들 이런 사람들, 국어 선생님들은 나머지 보기 열심히 설명해 주잖아요. 영어 선생님들만 잘 안 그러죠. 내가 여러분 이제 올해 수업을 한번 예측해 볼까요? 수능 특강 수업을 하시면서 분석 열심히 해주시다가 지문 해석 딱 나오면 그러니 1번이 답이지? 그러니는 전제가 있죠. 뭐 어떤 전제가 있어요? 내가 한 것처럼 너도 해석이 되었다는 전제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건 시험장에서 여러분에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 선생님들도 시험장에 넣어놨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항상 내가 이해한 수준에서도 답을 쓰는 훈련이 되어야 한다는 건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모르는 단어가 없고 모르는 문장이 없도록 목표로 공부를 하는 거지 그런 일이 시험장에서 실제로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영어 실력으로 나의 능력으로 최대한의 내용을 읽어내고 최대한 올바르게 정답을 접근할 것인가라는 모든 장치들은 다 활용을 해야죠. 예를 들어서 사회에서 뭐 오직 많이 이런 거 들어가면 대부분 답 아니라고들 얘기하시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인문사회학의 특징 자체가. 근데 그런 것들도 당연히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어는 그런 식의 보기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다양한 목소리란 없죠. 어디에서? Co-authored study에서는 의견이 다른 것에 대해서 다양한 목소리란 존재하지 않아요 라는 4번이 답이 되야겠죠. 자, 마지막 5번 보니 공저가 숨겨버리는군요. 뭘 숨기냐면 과학 분야의 발달을 방해한다라는 얘기인데 HIND라는 말이 방향이 어디죠? 뒤쪽이에요. 그래서 전치사 중에 뒤에 있는 걸 뭐라고 그래요? behind라고 하잖아요. 앞에가 비동사거든요. 뒤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behind의 반대말 뭐예요? 조금 안 쉬고 길게 하니까 애들이 죽어가는군요. 조금만 참으세요. 계속할 거니까. before이라고 쓰면 얘가 앞에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FORD가 앞쪽이고 hind가 뒤쪽입니다. 가끔씩 지문에 나오는 단어 중에 이게 나오거든요. fore leg가 그러면 뭐예요? 앞다리, 앞발, 앞다리. 뭐가 맞는지 모르겠다. 그놈이지 뭐. hind leg라고 하면 뭐예요, 그러면? 끝까지 뒷다리라고 하죠. 뒷다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hind라는 말이 뒤에 er 붙여서 뒤로 놓다라는 말이 됐죠. 숨기고 방해하는 겁니다. 숨기다라는 말도 되고 방해하다라는 말도 되고요. 리차드 올턴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구냐면 편집자인데 메디컬 저널 랜싯의 편집자입니다. 저널은 학술지도 저널이라고 합니다. 학술 잡지도. 예를 들어 과학 중에 과학 저널의 양대산맥이 뭐 있죠? 네이처하고 사이언스 같은 거 있잖아요. 보통 의학은 5대 학술지 뭐 이렇게들 부르거든요. 한국 사람들 왜 몇 대 이런 거 엄청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랜싯입니다. 뭐 애니자마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애니제임이나 자마나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carry out이라고 하면 얘가 수행하다라는 뜻이에요. 들고 나가다라는 말이잖아요. 밖으로 옮기다라는 말이 어떤 작업을 진행하다, 수행하다라는 말입니다. 자,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를 했는데 inspired니까 영감을 받았거든요. 뭐에서 영감을 받았냐면 프랑스 철학자의 이 명언에 제가 편집하다가 실수해가지고 이게 다음 문장이 아닌데 2번으로 갈라버렸어요. 제가 실수한 겁니다. 자, 프랑스 철학자인 시몬 베유의 이 명언에 늑필이 딱 꽂혀서 이 사람이 연구를 해본 거죠. 근데 이 프랑스 철학자가 뭐라고 주장을 했었냐면 모든 진술은 어떤 진술이죠? 위로 시작하는 모든 진술은 거짓말이다라는 이런 주장을 내뜨렸습니다. 자, 그래서 홀턴이 10편의 과학 논문을 골랐어요. 자, 이 10편의 과학 논문은 발행이 된 건데 2000년도 랜싯에 발표됐던 10편의 논문을 골랐죠. 자, 이거 누가 썼냐면 총 54명의 공저자들이 쓴 건데 이 54명이 썼다라는 건 평균 5명 이상을 주게 되죠. 뭐에게? per이라는 건 뭐뭐당이라는 얘기잖아요. 발표된 연구당 평균 5명 이상이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한 명이 쓰기도 하고 요새는 좀 유행이 여러 명이 같이 쓰기도 하는데 그중에 여러 명이 썼던 그 총 10편을 골랐는데 54명이었으니 평균 한 편당 공저자 수가 5명 이상은 되었던 거죠. 자, 어디에 관심이 있었냐면 약점에, 해석에, 그리고 아까 뭐라고 그랬죠? implication, 내포 함축, 영향력. 그죠? 그래서 약점이나 또는 해석이나 그다음에 또는 뭐 의미라고 해도 되고요. 이런 연구들이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서 이 사람이 편지를 썼어요. 모두에게. 그 기여자들 모두에게 썼는데 그리고는 걔네들에게 부탁을 했죠. 뭘 부탁했냐면 개인 리포트를 좀 달라. 개인들의 보고서를 좀 달라라고 부탁을 했죠. 직역하면 기여자인데 보통 이제 논문을 여러 명이 쓰면 첫 번째 메인 저자가 있어요. 주 저자가 있고 그 다음부터 뭐라고 그러냐면 기여 저자, contributor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결국 그러니까 모든 저자들에게 이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죠. 모든 저자들에게 다 그 사람들의 리포트를 좀 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뭘 알게 됐냐면 상당한 conflict라고 하면 무슨 말이 되죠? 대립, 갈등 이런 말이죠. 플릭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다 때리고 치고 공격하는 거예요. 플릭이라는 말이 원래 도리깨라는 농기구인데 그걸로 막 이렇게 때리고 막 뭐 패고 이럴 때 원래는 탈곡기로 쓰던 거죠. 근데 그걸 나중에 북유럽 애들이 전쟁터에서 쓰거든요. 그렇게 생긴 무기를 뭐라고 동양 걸로 치자면 쌍절곤 비슷하게 생긴 건데 그게 길죠. 그래서 끄트머리에 칼 같은 거 달고 막 흔들고 하던 거기서 생겨난 단어여서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전바이건 때리고 공격하고 이런 것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CON이 붙여서 서로 공격하는 거니까 대립, 갈등, 충돌 이런 말이 되죠. 아, 얘네들 사이에 이 공저자들 사이에 상당한 갈등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동일한 연구에서. 하지만 그 다양성은 해석의 다양성은 어디에는 나타나지 않았냐면 그 논문에는 나타나지 않았죠. article이라는 단어는 일정한 형식을 갖춰서 쓴 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논문이 되기도 하고 뭐 기사가 되기도 하고 그럽니다. 여기는 랜싯에 실렸던 거니까 논문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자, 게다가 이 모든 약점들 그 연구 메소드가 방법이잖아요.
그럼 뒤에 logic까지 붙여서 방법론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 연구 방법론에 관한 모든 약점들이 자, 이거 누구에 의해서 언급되는 거였냐면 다양한 기여자들에 의해서 언급이 되는 건데, 즉 연구자가 5명인데 우리는 A라는 방법론을 택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A라는 방법론은 어울리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다른 저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른 저자들에 의해서 언급되는 이 연구 방법론에서의 약점이 뭐 어떻게 되어버렸냐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어디에서는 마지막 논문에서는 사라져 버렸던 거죠. 앞쪽에 있던 지우개를 뒤로 옮겨 놓으면 그게 영어로 뭐가 되는 거냐면 remove가 되는 겁니다. re라는 말은 다시라는 뜻도 있지만 뒤로라는 뜻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그럼 뒤로 옮겨놓은 건 눈에 안 보이게 옮기고 치운 거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제거하다, 없애다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논문에서는 최종 논문에서는 삭제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불행한 거라면 이렇게 공저에서 뭔가 연구 방법론, 또 약간 다른 의견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죠. 디스플린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학문 또는 학문의 분야라고 하면 됩니다. 어떤 학문이냐면 의료 같은, 의학 같은 학문 분야에서 이것이 불행한 거라면 사회과학이나 인문학이라면 이건 정말 비극적인 거죠. 자, 왜 그러냐면 그게 eliminate이라는 단어가 뭔가요? 얘가 없애다, 제거하다라는 뜻이죠. 어떤 다른 추론들은 없애버리게 될 거니까, 제거하게 될 거니까. 원래 인문학이라는 게 사실 대립 토론의 결과물로 발전하는 학문인데 이 과학 분야의 학문인 의료하고는 다르게 인문학이라는 건 서로 대립되는 의견을 제거해버린다면 학문의 존폐 여부가 걸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의견을 제거해버린다면 인문학이랑 사회과학에서는 이건 그냥 운이 없는 수준이 아니라 비극 그 자체가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쓴 거예요. dissimilable 쓸 때 아니다, 이거 다음 과에 나올 때 그때 합시다. 그냥 한 번만 쓱 하고 지나가는 거 이따 오늘 나올 거여서 뒷과 할 때 나올 거여서 한 번만 짚어두고 가면 seem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영어에서 얘가 same이라는 의미가 돼요. seem이 조금 길게 쓰이면 simul까지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모의 실험을 뭐라 그래요? simula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의 실험기를 simulate라고 하는 거고, 그게 오늘 우리 아마 오늘 수업 시간 마지막 지문에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앞쪽에 첫 번째 문장이 사람 이름 등장하고 유명 인사가 짓거린 이야기를 따옴표로 나 토픽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걸 토픽 아닌 것으로 놓치고 이러면 그건 진짜 나쁜 수험생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이 토픽과 관련해서 이 사람은 연구를 진행했고, 연구는 연구 결과가 뭐라고요? 그래, 주제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철학자의 비유적인 표현이었죠. 그것이 직접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지문에 he found 뒤에 나왔던 내용이 글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어서 8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이거 지문이 꽤 어렵거든요. 자, 그럼 먼저 제 얘기 먼저 듣고요. 지문이 꽤 어렵거든요. 지문이 아무리 어려워도 답은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뭘 잘 챙겨보라고 그랬죠? 주제문이 되는 자리, 지문의 모양 이런 걸 잘 챙겨서 정답에 접근을 해봅니다. 네, 이거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번째 문장은 단순 사실이에요? 필자의 주장이에요? 야, 우리는 행복에 대한 선택권이 없어. 필자의 주장이죠. 그러면 내려가서 뒤집힐 가능성이 없다고요. 첫 번째 문장에 대해서 뭐만 있을 거다? 논증하고 보완하는 진술만 있을 거라고요. 첫 문장에 보면 뭐 정확하게 읽으면 우리는 선택권이 거의 없다고 그랬어요. 뭐에 관해서?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에겐 선택권이 없어요. 뭐처럼? 심장이 피를 펌프질하는 것과 관련해서 선택권이 없는 것처럼.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중간에 만약에 여러분 자신의 주장으로 시작을 한 거라면 내려가서 여기에 대해서 왜 우리는 또는 어떻게 우리는 이 행복해지는 것과 관련해서 선택권이 없는지에 관해서 뭐가 나오겠어요? 논증하거나 아니면 뒷받침 보완 진술을 하거나 하겠죠. 그럼 마지막 문장에 내려가서 뭐라고 맺었나 한번 볼까요? 마지막 문장에 갔더니 여기도 위에도 뭐뭐처럼이라고 해서 비교를 하더니 여기도 똑같이 비교해서 똑같은 형태로 썼어요. 그 내용도 똑같은 문장을 써놨죠. 심장이 모이는 것처럼 계속해서 피를 펌프질 해야 되는 것처럼 심지어 고장이 나더라도 그리고 우리의 정신도 그 다음에 뭘 목표로 향해서 가게 되어 있는 거죠? 무조건 행복을 향해 가기로 되어 있는 거죠. 행복하고 말고에 관해서는 우리는 인간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에게 거부권이 없다라는 게 글의 주제가 된 거예요. 가운데 해석 하나도 안 해도 답 쓸 수 있어요. 첫 번째 모양하고 마지막 문장을 잡아서 수미가 쌍관이 된 거 보면 필자가 자신의 주장을 강력하게 펼친 다음에 쐐기를 박은 거겠죠. 이걸 조금 다른 방식으로 쓰면 그 자리에 뭐가 나타나냐면 빈칸이 나타납니다. 그게 또 아주 비유적이고 현학적인 표현으로까지 쓰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등장을 하기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거 우리가 거부권이 없어 라는 얘기네요. 1번 보니 왜 행복은 이룰 수 없는 목표인가? 인생이 왜 이렇게 비관론입니까 얘는. 자, 그 다음에 2번은 행복의 추구네요. 행복의 추구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항할 수 없는 바람, 갈망. 2번이 답인 것 같은데요. 3번은 정신장애죠. disorder이라는 단어는 질병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고 order이라는 게 정상적인 질서 순서니까 저게 무너진 걸 disorder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정신장애가 좋겠죠. 병이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무질서라는 뜻도 되겠고요. 자, 좀 전에 이거 뭐였죠? 숨기는 거였고 방해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얘는 행복의 추구를 방해하는 정신질환이 된 겁니다. 4번에 보니까 나레이 법비로 됐네요. 어디에 집중하라 그랬죠? 행복 그 자체에 집중하지 말고 그 다음에 어디에? 그 구성 요소에 집중하라 라고 한 겁니다. 보기 읽기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보기 잘 못 읽는 사람 또박또박 잘 챙겨두세요. 인간관계인데 제일 중요한 행복의 요인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문장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문장에 우리는 실제로 선택권이 거의 없다라고 그랬어요. 선택권이 거의 없는데 뭐에 관해서는 선택권이 없냐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에겐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다음 뭐만큼이죠. as is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죠? 아닌 것처럼 표정 짓지 말고요. A 그 다음에 as가 나오고 이 자리는 형용사나 부사가 들어오는 자리 그 다음에 as, B가 들어오면 이 내용은 A하고 B하고가 형용사 부사의 내용으로 비교를 해봤더니 같은 정도더라라는 걸 보여주는 문장의 모양이에요.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앞에 있는 as를 빼버리고 쭉 가서 여기까지 해석하면 완전한 문장이 끝나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as, B를 뭐뭐처럼 뭐뭐만큼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자, 한번 봅시다. 야, 너는요 are 그 다음에 as pretty라고 이렇게 써볼게요. 그 다음에 as I라고 쓰면 자,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의 뭐를 비교한 거죠? 예쁜 정도를 비교해 봤더니 너나 나나 똑같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해석할 때는 너는 예쁘다 라고 하면 돼요. 뭐만큼? 나만큼이라고 하면 되죠. as much as는 그래서 뭘 비교한 거겠어요? as much as는 much가 뭘 나타내는 말이죠? 양을 나타내는 말이잖아. 양을 비교해 봤더니 두 개가 같더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읽을 때 해석할 때 뭐만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숫자가 같으면 그러면 뭐라고 하면 되죠? as many as라고 하면 되는 거라고요. 정도가 같으면 as well as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B뿐만 아니라 A도라고 해석하는 이유가 A와 B의 정도가 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B만큼 잘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수거라고 부르는 걸 무조건 의역이 된 상태로 외우지 말라고 자주 얘기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앞쪽에 만약에 부정어가 있으면 as 안 쓰고 뭐 쓴다고 그랬죠? 부정어가 있으면 not 씁니다. not이 아니라 as가 아니라 so 씁니다. as 대신에 부정어가 있으면 so를 써야 돼요. 이따가 아래 문장에도 나올 거고 지난 시간에도 나왔더랬습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실제로요, 여기 앞에 as가 하나 있고요, 여기 있는 as가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as는 해석을 안 하면 됐고요, 여기 있는 as는 뭐뭐만큼이라고 하면 됐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권이 거의 없거든요.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것과 관련해서 뭐만큼이나, 심장이 그러는 것만큼이나, 피를 펌프질하는 것과 관련해서 심장이 뭐 피 좀 더 줄까? 작게 줄까? 이럴 수 없는 것처럼, 아니면 나 쉰다? 이럴 수 없는 것처럼요, 우리도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건 인간은 멈출 수 없는 거라고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뭐라는 거죠? 타고났다는 거죠. 그렇게 박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우리는요,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뭘 할 수가 없냐면 행복해지지 않기를 바라는 게 안 되는 거죠. 행복해지지 말기를 바라는 게 우리는 안 되는 겁니다. 행복의 추구는 그래서 is merely 단지 이건 양도할 수 없는 권리가 아닌 거죠. 어떤 거냐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도 그냥 합쳐서 어떤 이라고 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에게 부여된 거죠. 자, 또는 이라고 하고 activity라는 말이어서 얘는 문장이 조금 어렵네요. 이 정도를 시험장에서 읽어낼 수 있으면 얘는 영어 엄청 잘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행복의 추구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가 아니며 그 다음에 활동이 아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집에서 복습해 봐야 돼요. 문장 읽어보는 거. 자, 어떤 활동이 아닌 거냐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활동이 아니다라고 된 거죠. 그건 그냥 심리적인 법칙입니다. 뭐의 법칙? 우리가 반드시 복종해야만 하는, 인간은 그렇게 태어났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복종해야만 하는 심리적 법칙이 된 거죠. 단어가 인다오가 좀 어렵네요. 인다오라는 단어는 지금 이 지문 정도면 수능에 나와도 많이 어려운 편입니다. 인다오라는 말은 누구에게 부여하다, 주다라는 말이거든요. 뭐 권리 등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게 지금 수동태로 되어서 해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자, 심지어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머릿속에 뭘 놓지 말아야 되냐면 1번에 나타났던 필자의 주장. 우리는 행복을 거부할 수 없는 거야 라는 놈을 머릿속에 떼버리면 안 됩니다. 모든 문장은 그 문장에 복무하고 있겠죠. 주제문과 무관한 문장은 수능 전체 딱 한 문장밖에 없어요. 35번의 정답. 35번이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그거 하나 말고는 전부 다 주제문하고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장이 이해가 안 되면 주제문하고 자꾸 연결을 지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심지어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원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원하는 게 없는 거죠. want nothing이니까 to do with happiness니까 행복과 관련된 것을 원치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됐습니다. 행복과 관련이 있는 걸 원치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뭐라고 말을 할 거냐면 그런 사람들, 쟤는 안 행복하고 싶은가 봐. 이렇게 보이는 사람마저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들은 바람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행복에 대한 바람을 잃어버렸다라기보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는 걸 중단했답니다. 자기들이 행복에 대한 자격이 있다라고 믿는 것을 중단해버렸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뭐 하나 봤냐면 Not so much ASB 봤거든요. 이렇게 쓰면 그리고 수업 시간에 배운 건 기억하고 그래도 돼요. 자, 이렇게 쓰면 지난번에 배울 때 여기 있는 so가 앞에 not이 있어서 as 대신 쓴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해석하는, 풀어서 해석하는 건 가르쳐 줬고 A라기보다는 B다라고 이렇게 읽으면 된다고 그랬죠. 자, 요 모양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A가 앞으로 이렇게 가서 쓰인 겁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A라기보다는 자기들의 뭐를요? 행복에 대한 갈망을 잃어버렸다기보다는 이렇게 된 거예요. 행복에 대한 바람을 자기들이 잃어버린 게 아니라 인간은 행복의 바람을 잃어버릴 수 없다가 지금 주장이잖아요. 행복을 바라는 걸 잃어버릴 수 없어요. 행복에 대한 바람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자기들은 믿는 걸 중단했다라는 얘기죠. 뭐라고 믿는 걸 중단했냐면 자기들이 행복할 deserve라고 하면 자격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신들이 행복에 자격이 있다라고 믿는 것을 중단해 버렸습니다.
말이 어렵죠, 그죠? 수능에 나오는 지문들이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도 문제 풀면서 절절 매죠. 이걸 다 해석하라고 그러면 더 어려울 거예요. 근데 뭘 찾으라고 하죠? 주제 찾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못할 게임이 아니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사람들인데 뭘 겪고 있는 사람들이냐면 아주 심각한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파괴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자신들의 파괴를 추구하는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도 누소 그렇게 하는 게 오직 뭐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냐면 자신을 파괴하듯 행동을 하냐면 그 고통을 벗어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이 느끼고 있는 이 우울증으로 인한 고통을 벗어나고 싶어서 하는 거지 뭐는 아니다라고 그러냐면 자기들이 더 이상 행복하기를 원치 않아서 그런 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 문장에서 벗어나지 마요. 잘 못 읽겠으면 뭐라고 읽으면 되죠? 인간은 행복하기를 거부할 수 없다라고 읽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을 계속 어렵게 복잡하게 쓰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 주제문하고 반대되는 얘기 쓸 수 있습니까? 없다고요. 주제 필자의 주장을 거스르는 문장은 수능 전체에 한 문장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머지 모든 문장들은 필자의 주장을 논증하고 보완하는 용도로 쓰이는 거기 때문에 모르겠으면 주제문하고 등치시켜버려도 된단 말이에요. 이해 가죠? 무슨 얘기인지? 국어 시험은 이렇게 못 봐요. 문제가 훨씬 더 복잡하니까. 근데 영어는 딱 뭐만 찾으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주제만 찾으면 게임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못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안 믿는 거죠. 자기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걸 안 믿는 거지 행복해지는 걸 거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얘네들은 행동하는 걸 그만둬 버리는데 마치 뭐처럼 행동하는 거냐면 자기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것처럼 행동하는 걸 중단할 뿐 아 나도 행복했으면 하는 생각이 없어질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공부 못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 다 공부는 잘하고 싶은데 아 나는 공부 잘할 자격이 없나 봐요 라고 생각이 들 뿐 공부를 못하고 싶은 생각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쟤는 어쩜 저렇게 시험 전날까지 쳐놀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놈은 자기들이 공부를 잘하고 싶은 것처럼 바라는 이런 행동을 그런 것처럼 공부를 잘하고 싶은 것처럼 하는 행동을 중단하게 되는 것. 말이 좀 꼬였다. 자기들이 이제 더 이상 공부를 잘할 수는 없다라고 믿을 수는 있는 거죠. 내용 이해 가죠 그러면. 하지만 공부를 잘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본능적으로 그건 사라질 수는 없는 거라는 얘기죠. 자, 하지만 그건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 우울증이 뭘 이끌어내는 거예요? 상태를 이끌어내는 거거든요. 우울증이 학습된 무기력의 상태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 정도 수준의 지문이면 수능에서 최고 난이도입니다. 제일 어려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난 안 돼 하고 난 행복을 포기하려고 겁먹지 마시고 근데 계속 이럴 정도의 지문은 항상 서너 개 정도는 주어지거든요. 그럴 때도 주제를 찾아가려고 애를 써야죠. 잘 읽히는 사람이면 다행인 거고 그래서 마치 심장의 기능이 계속해서 마지막 문장이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마치 심장의 기능이 계속해서 뭐 하는 것인 것처럼 혈액의 펌프질인 것처럼 심지어는 뭐 할 때조차도 심장이 망가지기 시작할 때조차도 계속해서 펌프질을 해야 되는 게 심장이 할 일인 것처럼 우리의 머리는 우리의 사고는 행복을 향해서 가게 되어 있는 거죠. aim toward가 뭐를 목표로 하는 거잖아요. 행복을 목표로 하죠. 심지어 어떤 때도 얘네들이 뭐처럼 보일 때도 행복을 추구하는 걸 멈추는 것처럼 보이거나 그 다음에 심지어 행복을 원하는 것조차 멈추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게 보인다 하더라도 뭐를 멈출 수는 없는 거예요. 행복하기를 바라는 인간의 갈망은 거부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어렵네요. 어렵긴 하네요. 네,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 여기서 마지막 다시 정리하면 앞쪽에 나왔던 얘기하고 마지막에 나왔던 얘기 숨이 쌍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사실 가운데서 여러분이 멈칫멈칫 했더라도 첫 번째 문장하고 마지막 문장을 가지고 답을 찾아가실 수 있겠죠. 이럴 경우에 마지막 문장이 빈칸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 구조를 잘 이해하면 빈칸 문제도 주제 문제와 다르지 않게 적용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해서 그러면 유닛 2의 문제는 모조리 다 풀어봤습니다.